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경제 통합체인 아세안을 EU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소위 17세기 이후에 세계 정치는 주권국가 단위의 그러한 정치로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주권국가를 기본으로 하는 국제정치 체제 속에 등장한 아주 큰 변화가 하나가 이러한 주권국가들끼리 이제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뭔가 통합체, 공동체 이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유럽연합입니다. EU라고 하죠.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유럽의 수십 개 국가들이 이제 하나의 정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것 또한 실현시킨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성과로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영국이 탈퇴하고 27개 회원국이 이제 26개 회원국으로 됐습니다만은 EU가 이룬 성과라든지 이것은 전 세계 정치적 동향을 봤을 적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현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와 관련을 시켜봤을 적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EU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치 경제적인 어떤 통합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로서 보여준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아세안입니다.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말로는 동남아 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같은 EU도 연합이라고 부르지만 이것도 또한 동남아 국가 연합이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거는 Association이고요. 유로피안 유니언은 유니언입니다. 그래서 과연 도대체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조직과 그다음에 EU라고 불리는 것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확실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EU는요, 지금 현재 26개 회원국입니다. 26개 회원국들이 하나의 나라, 26개 회원국이 하나의 나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세안은요, 상대적으로 아세안은 10개 나라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10개 나라, 10개 회원국들이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행동하는 EU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세안에 비해서는 훨씬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EU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각 주권 국가들 26개 회원국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단위이죠. 초국가적인 단위의 제도들을 만들고 거기에 상당한 주권을 양도한다 그럴까 하는 식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세안은요. 10개 회원국들이 각각 10개 회원국들이 각각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10개 나라가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는 최대한 이루어 가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굴러가고 있는 조직이 바로 아세안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EU 같은 경우에는요. 각 26개 회원국들 위에 상위 초국가적 기구로서 행정, 입법, 사법 기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초국가적인 단위로다가 발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럽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에 해당을 합니다. 브뤼셀에 그 본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가 유럽에도 입법부가 있는 소위 유럽 단위의 유럽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유럽 사법재판소죠. 이렇게 각 국가별로 주권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들이 있지만 EU는 바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로서 대표되는 그러한 초국가적인 조직, 기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EU가 하나의 나라로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구들을 그만큼 완비를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EU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것은 1993년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바로 유로피안 유니언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 기구들까지 만들고 출범을 한 EU는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봤을 적에는 이 통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로화죠. 유로화도 2002년도서부터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소위 단일 화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6개 나라가 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것도 이제 그 중에서 이 유로를 쓰겠다고 선택한 회원국은 이게 19개 그렇게 회원국으로 또한 지원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EU가 하나의 나라냐? 나라로 행동을 하지만 하나의 국가로서 보기가 어려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군사적인 측면이죠. 소위 군사, 국방적인 군사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또는 그것에다가 위임을 한 그런 형태의 어떤 국방 조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소위 정치, 경제적 통합체 의 성격은 갖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하나의 나라와 같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가장 발전된 정치, 국제정치, 경제적 통합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아세안입니다. 그러면 아세안은요, 뭘까요? 이렇게 10개 회원국들의 초국가적 단위의 기구를 처음서부터 그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서부터 베트남까지 이르는 10개 나라의 소위 주권 국가로서의 정부적 단위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67년도에서 출범을 해서 벌써 50여 년이 넘었죠. 지금까지도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10개 나라 회원국들의 각각 주권 국가로서의 정부 단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처럼 그런 상부 초국가적인 조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즉 하나의 나라가 가지고 가는 그러한 이득을, 장점을 최대한 만들어내고자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세안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세안의 조직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이게 바로 아세안의 조직도인데요. 아세안의 최상위 조직의 최상위 단위는 뭐냐면은 바로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의 정상회의입니다. 아세안 서밋 미팅이라고 해서 ASM.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세안 정상회의, 1년에 2번씩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가 최고 의결기구, 최고 기구고요. 그 밑에 공동체로서, 정치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3가지 공동체 단위가 있어요. 하나가 정치안보, 또 하나가 경제공동체, 마지막이 사회문화 공동체. 이렇게 3개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지향을 해 가자. 이러한 약속들이 아세안은 2008년도에 아세안 헌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아세안 헌장 속에 확실하게 이 3개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 속에서 아세안을 운영해 가겠다 하는 약속이 아세안 헌법이라고 하는 아세안 헌장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장을 보게 되면은 저희 차터, 아세안 차터 속에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행동을 하자. 이게 바로 커뮤니티 두 번째 C고요. 그러면은 이 차터 속에 이 커뮤니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까? 이게 바로 또 다른 2개의 C로 시작되는 개념인데요. 하나가 바로 centrality, 중심성. 아세안이 똘똘 뭉쳐서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가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소위 연계성, 이게 바로 커넥티비티입니다. 커넥티비티를 더욱 강화하고 이거는 인적, 물적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연계성을 열심히 키우고 더 강화시키고 수준을 높여가자. 이런 약속들이 바로 헌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4C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차터, 그 다음에 하나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서 센트럴리티,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아세안 4C가 바로 헌장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세안의 조직도를 보게 되면은 아세안에서는
이 세 개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소위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안보 공동체 협의회, 경제공동체 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공동체 협의회, 이렇게 또 세 개의 그 정상회의 아래 세 개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이건 이제 카운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각 카운슬의 정치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협의회 밑에는 각 나라 10개 회원국 국가들에 관련되는 각 부장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장관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안보 공동체라면 그 속에 외교장관,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 회의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는 당연히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공동체 같으면은 뭐 보건 분야라든지 뭐 에너지 분야라든지 이런 여러 관련 각국의 장관들급의 부서들이 각 협의체 속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바로 조직이 이제 아세안 사무국입니다. 아세안 세크리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헌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1 사무총장과 4개의 사무차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개 사무총장은 아세안 맨 상위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국가 수반급 대우를 받고요. 이 또한 5년마다 한 번씩 ABCD 순으로 아세안 회원국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사무총장을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사무차장은요. 정치안보 공동체 차장, 경제공동체 차장, 사회문화 공동체 차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인 소위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차장, 이렇게 4개의 차장 체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이 이런 아세안 사무국은요 바로 자카르타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아세안 그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이 아주 신식 이제 건물, 큰 새로운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다시 입주를 했죠. 그만큼 이제 상징적으로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적으로는 2015년도에 출범을 했거든요. 5년 만에 이제 새로운 빌딩을 가지고 그 아세안 사무국이 거기서 정말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모임과 그러한 교류를 그 아세안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조직 속에는요, 아세안이라고 하는 곳에 상주 대표부를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이얼로그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중에 물론 대화 상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세안 대화 상대국들이 아세안 각국의 물론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가지고는 있는데 아예 아세안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이 기구에도 대사급의 상주 대표 대사를 두어달라고 하는 규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 상대국들은 다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에다가 대사급의 그 각국의 상주 대표부를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 있는 소위 아세안을 상대로 하는 아세안 상주 대표부 대사관이 거기에 또한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아세안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EU와는 달리 EU는 초국가적 단위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정치, 경제 통합체라면은 아세안은 정부 간의 단위, 즉 주권 국가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나라처럼 행동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목표를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세안 50년의 역사 속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앞으로도 뭐 이것이 변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공동체는 출범을 했고요. 10개 나라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매년 수없이 많은 회의와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2번의 봄과 가을에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또 그 실행 계획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EU와 아세안이 어떤 면에서 배경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